썰티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보던 유튜브에 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오늘 파렴치했던 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에 제가 직접 겪었던 100% 실화이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응원의 한마디씩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살아가는데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 평범하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소위 부잣집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진 적은 없었고요.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다리를 뻗고 잘 잘 수 있는 것도 모두 부모님 덕이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항상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아버지. 누구보다 다정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유독 아빠와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외동딸이라 아빠가 더욱 예뻐하시기도 했고요. 제 말이라면 아빠가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 줄 듯이 다 들어주시고는 했었거든요. 아버지는 건설 쪽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계셨는데 퇴근하고 돌아오실 때면 흙먼지가 내 새끼에게 안 좋다며 밖에서부터 옷을 털며 계단으로 걸어오시던 분이셨어요. 일도 어찌나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는지 항상 아빠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평판 또한 참 좋았습니다. 그런 아빠의 큰 사랑 아래서 저는 학교까지 모두 잘 졸업할 수 있었고 이후 저는 강사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지라 사랑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또한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교육이라 그런지 월급은 다른 또래보다 월등히 많았고 그만큼 저축도 꼼꼼히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에 빠져서 살아온 지 한 8년 정도 되었을까요? 저는 지인의 지인으로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연애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만 하면서 살아가던 저에게 다정했던 남자친구는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저보다 3살 연상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사실 저와 월급 차이가 조금 났는데요. 한 3배 정도 제가 더 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아빠의 말씀에 저는 비밀로 하고 있었고요. 아마 거의 비슷하게 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는 결혼 정년기가 되어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때가 연애 2년 차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양가와 친구들, 모든 사람들의 축복 아래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고 저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초반에는 정말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깨 쏟아지는 신혼부부라더니 서로 힘든 일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고 따로 트러블 생길 일이 아예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6개월쯤 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뭔가 가부장적으로 변했달까요? 계속해서 저에게 아내의 도리, 며느리의 도리를 강요했습니다.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던 시어머니도 덩달아 그러셨고요. 사실 변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본색이 드러났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남편과 저는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달랐는데 남편이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이었다면 저는 밤 10시에 퇴근하는 프리랜서 강사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아침은 먹지 않기로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는데요. 또 남편이 아침은 먹기 싫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은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황당한 아침이었네요. 아침 7시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남편은 이미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아침에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야 아들 집에 오니? 아니, 그건 아닌데 아침 7시라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요. 무슨 일은 아니고 한번 좀 보려고 왔다. 너가 우리 아들 잘 챙겨주는지. 근데 너는 원래 이 시간까지 퍼질러서 자고 있는 거야? 제가 어제 아이들 시험 기간 때문에 야근을 해서요. 밤 12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거 해서 뭐 얼마나 번다고? 솔직히 너나 우리 아들이나 월급 거기서 거기잖아. 아닌가? 우리 아들보다 못 벌려나? 그러면 좀 우리 아들한테 시간을 맞춰서 일을 할 수는 없니? 우리 아들 아침도 안 챙겨주고 잠이나 자고 그게 뭐야? 오빠도 딱히 아침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너가 차려주지 않으니까 안 먹는다고 하지. 너가 아침에 따뜻한 밥하고 국을 챙겨줘봐라. 아주 좋아하면서 먹고 회사 다녀오지. 그게 가장을 대하는 아내의 도리야. 너가 일 그만둬도 충분히 먹고 살 건데 그러면 남편을 존경하면서 조용히 내조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 이 말을 듣고는 제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는 말이 얼마나 하고 싶던지요. 이 아침에 득달같이 달려와서 하시는 말씀은 가장의 아침을 차려주라는 말이었습니다. 돈도 얼마 못 버니까 남편의 생활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직장을 옮기라는 말도 쉽게 하시더군요.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어서 가만히 서 있으니 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아, 뭐해? 거기 서서 그냥 멀뚱멀뚱 보기만 할 거야? 빨리 가서 밥 안 차려?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이 아침 먹는 걸 보고 가야겠다. 내 두 눈으로. 이렇게 무시당하는 꼴은 못 보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 저는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보기도 하고 그 순간을 무마하고 싶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계란국을 끓이고 이것저것 아침을 만들어주니 남편은 제 타는 속도 모르는지 아주 맛있게 한 그릇을 다 비우더군요. 그 모습을 보더니 어머님은 한마디를 하시고는 떠나셨습니다. 앞으로 꼭 아침 챙겨주렴. 내가 꼭 확인할 거야. 어머님이 나가시고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들어갔고 남편은 조용히 회사를 간 것 같더군요. 아침을 차려주라고 아침부터 쫓아오신 어머님과 그걸 또 맛있다고 먹고 있는 남편. 그때 처음으로 남편은 남의 편이구나라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남편은 이미 자고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틈도 없었는데요. 그 다음 날 저를 톡톡 두드리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 남편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해? 아침 안 차리고. 뭐라고? 아침을 차리라고? 아니 지금 몇 시야? 아침 6시야 오빠. 우리 엄마 말 듣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우리 엄마가 이제 아침 꼭 챙겨주라고 했잖아. 오빠, 그건 어머님 계실 때 얘기고. 오빠 뭐라 그랬어? 아침 먹으면 더부룩해서 또 언제는 싫다며. 그거야 그렇지. 근데 어제 먹고 가니까 또 좋은 것 같더라고. 내가 뭐라 그랬어? 가장이 집에서 존중받아야 밖에서도 존중받는다니까? 설마 지금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는 거야? 빨리 가서 밥해. 지금 해야 내가 천천히 먹고 나갈 수 있어. 난 못해. 우리 일하는 시간 똑같아. 오빠는 6시에 퇴근하고 나는 밤에 퇴근할 뿐인 거지. 그렇다고 오빠가 내 야식 도시락 챙겨주는 것도 아니잖아. 서로 똑같이 하자. 남편은 한참을 저와 실랑이를 하고는 툴툴대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아침 타령을 하는 건지. 또 결혼까지 했는데 왜 시어머니는 계속 입에 올리는 걸까요? 엄마 하면서요. 저는 확실히 아침은 못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 뒤로는 별탈 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냥 중간중간
남편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거 말고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남자로서 대접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끝났으면 저는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뒤에는 점점 더 큰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엄마 생신과 시어머니의 생신은 같은 날이었는데요. 이게 참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 일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생신을 챙겨야 하는 터라 저는 시어머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일이긴 한데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모임 쭉 있어서 또 이리저리 갈 곳도 있고 그냥 다음 주에 오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날짜가 겹쳤는데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과 식당 예약을 했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식당이라 엄마도 저도 설레는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식당을 예약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오빠,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서울역 주변에 있는 식당으로 예약했어. 우리는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기로 했고 엄마랑 아빠는 어디 좀 들렸다 오신대. 생신이라고 데이트도 하시려나 봐. 아, 맞다. 이번 주에 장모님도 생신이시지? 응, 맞아. 그 식당 엄마가 진짜 가고 싶어 했는데 우연히 딱 그 시간에 자리가 난 게 있지? 어쩜 이래? 근데 우리 엄마는? 어머님? 아, 안 그래도 내가 아까 연락드렸었는데 이번 주 내내 어디 좀 가시나 보더라고. 다음 주에 오라고 하시던데? 너는 생각이 있어 없어? 그래도 무조건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런가? 그러면 우리 낮에라도 들릴까? 아니, 무조건 그날은 우리 엄마랑 있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머님이랑은 이미 통화를 했고 다음 주에 오라고 하셨고 우리 엄마도 똑같이 생신이라 그날 식당을 예약한 건데? 왜 꼭 어머님이랑 있어야 하는 건데? 몰라서 물어? 그런 건 무조건 남자 쪽 먼저 챙기는 거야. 집안 행사 그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유도리 있게 하는 거지. 참 오빠도 웃긴다. 생일 당사자인 어머님이 시간이 안 되신다는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됐어. 가만히 있어봐. 남편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대체 왜 집안 행사는 남자 쪽을 먼저 챙겨야 하는 거죠? 그런 법이라도 있나요? 제가 안 챙겨드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스케줄 조정을 한 것뿐인데요. 그렇게 그날은 남편과 한마디도 안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근무 중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가영이니? 통화 되지? 네, 그럼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이번 주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다 일정 조절했으니까 이번 주에 오라고 토요일에. 네? 사실 저희 엄마랑 어머님 생신이 날짜가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시간 언제쯤 되시나 어제 연락을 드린 거였는데 시간이 이번 주 내내 안 되신다고 하길래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엄마 생신을 챙겨드리기로 했거든요. 당일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일요일은 안 되실까요? 제가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내 생일이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에 밥을 먹어야 하는데? 생일 하루 지나서 챙겨도 그것도 안 좋은 거다. 무조건 나는 토요일에 밥을 먹어야겠어. 그럼 저희가 낮에라도 들러서 점심을 드시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안 돼. 점심엔 약속 있어. 저녁에 꼭 들러라. 그리고 가영아, 너가 뭘 모르나 본데? 이런 건 꼭 남자 쪽부터 챙기는 거다. 남자 집부터 챙기는 게 며느리의 도리인 거야. 알겠니? 그런 줄 알고 있으마. 이만 끊을게. 그렇게 어머님의 일방적인 전화는 끊겼습니다. 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며느리의 도리, 아내의 도리를 말하길래 저는 더 이상 듣기 싫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어떻게 되었냐고요? 결국은 각자 챙겨드렸어요.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더니 제가 엄마를 챙긴다는 말에 갑자기 시간이 생겼다는 어머님.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했던 걸까요? 남편은 그날 어머님과 식사를 하고 오더니 혼자라 창피했다고 화를 내더군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런저런 일로 슬슬 삐그덕삐그덕 대면서 남편은 제 친정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한 건지 저희 아빠까지 무시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남편과 함께 백화점을 갔을 때였습니다. 밥도 먹고 구경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은 비싼 명품샵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라고요. 평소에 명품을 좋아하지도 않던 사람이라 의아했는데 갑자기 시아버님께 사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 아빠도 같이 사드려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 말에 남편은 반색하며 말했어요. 장인어른은 왜? 필요 없으시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선물해드리면 당연히 좋아하시지. 괜히 돈 쓰지 마. 장인어른 안 좋아하실 거야. 아버님도 명품 좋아하시지 않잖아. 우리 아빠 선물 안 사면 안 사는 건데 말이 조금 듣기 그렇다. 이게 왜 괜히 돈을 쓰는 거야? 나도 우리 아빠한테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다는 게 잘못된 거야? 싸우기 싫어서 말하기 좀 그런데 가영아, 명품도 어울리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야 제값을 하는 거고 사실 아버님 에어컨 빵빵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명품? 명품에 흙먼지 날리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아빠 평생을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나 잘 키워주셨어. 이 정도면 내가 불효녀인 것 같다. 내가 오빠를 선택해서 이런 말까지 우리 아빠가 듣게 되었으니 그 말 들으니까 명품 더 사드리고 싶네. 오빠는 아버님 거 사. 나는 우리 아빠한테 딱 어울리는 비싼 거 사드릴 테니까. 너가 돈이 어디 있다고? 너 나보다 못 벌잖아. 저는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남편을 뒤로 하고는 결국 제일 좋은 명품 벨트와 지갑을 샀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거 하나 아빠한테 못 해드리고 뭐 했나 싶더라고요. 그날이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던 날인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는 저희 아빠가 딱 그렇게 보이나 보더라고요.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아빠는 보이지 않나 보더군요. 그 뒤로는 냉전 상태가 계속됐어요. 한번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하니 저희는 서로 계속해서 입을 닫았고 나중에는 한 집에 있어도 거의 마주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은 처음으로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야근이다 못하라는 핑계로 집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부터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사실 남편이 외박이 잦아진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걸 많이 느꼈어요. 가만히 보면 핸드폰을 보면서 많이 웃기도 했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기도 했고요. 분명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여자가 있는 거라면 무조건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주말에 남편이 자는 동안 저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살펴보았는데 참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었어요. 블랙박스를 전체 다 살펴보니 한 직장 동료와 계속해서 카풀을 핑계로 바람을 피고 있었고 상간녀는 20대 초중반쯤 되는 듯 했습니다. 블랙박스 파일을 다운받고 한참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계속해서 상간녀에게 제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잘못했다. 이제는 너밖에 없다. 이혼을 빨리 하고 싶다 등등.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남편에게 기대도 없었는지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남편은 제가 모르는 줄 알았는지 뻔뻔하게 계속 출장이라는 핑계를 댔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이제 남편과는 끝이 완전히 나버렸고 이혼을 해야 하니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요. 흥신소에도 연락을 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이혼 전문 변호사도 발품 팔아서 찾아다니고 있었던 그때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진성님 따님 되시나요? 그런데요? 여기는 경찰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저도 좋지 않은데 지금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하니 가만히 누워 계신 사람은 바로 저희 아빠였고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 현장에서 큰 시설물이 떨어졌는데 아빠의 머리 쪽으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저희 아빠 그리고 엄마가 평생 제 곁에서 영원히 저를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저를 그렇게도 예뻐하고 아껴주시던 아빠. 항상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던 아빠는 그렇게 그날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희는 따로 빈소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식을 듣고는 뛰어왔지만 이미 저에게 마음으로 남이었기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슬픔에 빠진 엄마를 위로하기에 바빴고 저 또한 혼자 화장실에서 펑펑 울다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때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그렇게 아프게 가시다니 정말 좋으셨던 천사 같으셨던 분인데. 그렇게 일을 치르고 사측에서는 보상금 이야기를 하러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하며 애도를 표한다고도 하셨죠. 이게 받는 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저희 엄마 노후라도 보탬되기를 아빠가 원하셨을 것 같아 말을 잘 나누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가영아 앉아봐.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정말 어색하게 따뜻한 말을 건넨 남편이 그날따라 많이 낯설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곳에 잘 가셨을 거야. 이제 우리가 더욱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그래, 그래야지. 피곤하다. 가서 자야겠어.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제 손목을 잡더니 우물쭈물 뭔가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잘 안 들려. 할 말 있어? 그게... 뭔데? 빨리 말해. 오해하지 말고 들어. 혹시 그 회사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 있어? 내가 원래 일 처리 딱딱 잘하잖아. 그래서 확실히 법적으로 잘 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회사? 오늘 거기 변호사랑 나와서 얘기하고 그랬지. 그걸 왜 지금 말해?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지금 말하냐고? 그게 오빠랑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는데? 너가 오해할까 봐 조심스럽긴 하다만 그 보상금 얘기도 나왔어? 참나. 이것 봐. 너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내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다는 거야. 나는 그냥 궁금해서 보상금 받았어. 그거 엄마한테 그대로 다 드렸고. 아니, 너가 딸이잖아. 너가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럼 너는 하나도 안 받았어? 난 그거 필요 없어. 얼마 받았는데? 정말 화난다. 얼마 받았던지 상관없어. 그거 더 받을 수 있대. 내가 생각을 계속해봤는데 아버님 회사 앞에서 시위하면 보상금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할까? 2주 정도면 회사에서 이미지 생각해서 보상금 더 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다. 한 달 정도는 해야 하려나? 2달은 너무 길고. 너가 미쳤구나. 그거 우리 아빠 목숨값이야. 넌 인간도 아니야. 가영아,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일단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이것도 오히려 장인어른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잖아. 우리 그 돈 가지고 주식 같은 걸로 굴려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눈물이 어찌나 나오는지 주체를 할 수가 없더군요. 그건 저희 아빠 목숨값이었습니다. 그 돈이 100만 원이어도 100원이어도 1000만 원이어도 아빠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을 더 받고 싶다며 회사 앞에서 돈을 위한 시위를 한다니 참 얼토당토 않는 말에 대꾸할 힘도 없더군요. 그것도 이미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전 다 알고 있었는데요. 목 끝까지 너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잖아 라는 말이 올라왔지만 저는 나중을 위해 꾹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복수를 결심한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요. 남편 얼굴도 보기가 싫어 아침부터 엄마에게 가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가영아. 아이고, 참. 사돈 어른 일은 참 안 됐다. 빈소도 안 한다고 하니 못 가보고 너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연락도 못 하다가 이제야 이렇게 얼굴을 보내. 참, 얼굴이 이게 뭐야. 뭐 좀 먹기는 하는 거야? 네, 뭐. 아들, 우리 가영이 죽이라도 사 먹여. 몸이 계속 마르네 아주 참. 근데 어쩐 일로. 아, 오늘 우리 아들이랑 어디 좀 갈 데가 있어서. 네? 오늘 오빠 오늘 우리 아들 출근 안 해. 이제 회사 안 다니기로 했어. 너 우리 아들한테 엄청 고마워해야 할 거야. 우리 아들이 오늘부터 회사도 다 때려치우고 너희 아버지의 그 억울함을 위해서 회사에서 시위를 한다고 하지 뭐야. 내가 오늘 거기에 따라가기로 했어. 둘이 하면 회사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저 어제 오빠하고 이야기 다 끝냈는데요?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기도 아주 좋은 생각 같더라고. 우리 집안도 살릴 수 있고 또 사돈어른 억울함도 풀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니니. 어머님, 경산하셨어요? 일석이조요? 대체 뭐가요? 지금 저희 아빠 가지고 다들 장난치시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라면, 진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회사까지 지금 때려치고 보상금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어머님과 남편은 회사까지 때려치고는 보상금으로 한 방을 노리려 하는 것 같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화낼 힘도 없는 저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용을 써서 보상금을 받아봤자 저는 이혼을 할 테니 그건 남편에게 절대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요. 그러자 저는 무섭도록 침착해졌고 이미 마음이 멀리 떠난 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맘대로?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혼하기 충분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자료까지 잘 받아낼 수 있다는 말도 들었고요. 이제 복수의 때만 기다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짐을 조금씩 옮기려 들어가던 중 주차장에서 남편과 어머님 차를 발견했습니다. 어찌나 시위를 제대로 했는지 크고 두꺼운 종이에 장인어른을 살려내라, 살인자 기업이다 이런저런 말들을 빨간색으로 적어놨더군요. 흙먼지 난다고 하면서 명품 사들이지 말라는 사회는 어디 가고 이제는 누구보다 장인어른을 생각하는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계속해서 한 달 내내 회사 앞으로 보상금 시위를 하러 나갔고 나중에는 TV에도 나오더군요. 너무 억울하다며 보상금을 더 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리지를 않나, 인터뷰를 하지를 않나.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딱 되던 날 남편에게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가영아, 나야. 됐어. 됐다고. 뭐가? 장인어른 보상금 말이야. 오늘 회사에 와서 보상금 이야기 나누자고 하더라. 아마 몇 배는 더 주겠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이야? 좋아? 물론 장인어른은 마음 아픈 일이지. 근데 내가 말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아무튼 오늘 회사에 1시쯤 갈 거야. 그 보상금은 내 건 거 알지? 뭐 너 밥은 사줄 수 있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지만. 그럼 오늘 1시까지 시위는 그대로 하는 거야? 오늘 더 힘차게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내 진심을 회사가 더욱 알아줄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해. 저는 그날이 바로 복수를 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보상금을 더 받을 생각에 들떠있는 남편. 그 돈을 다 못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회사까지 그 돈을 위해서 그만뒀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날 보상금 합의를 한다는 1시 전 이혼 서류를 넘겨주기로 결심하고 아무도 없을 때 잠시 집에 다녀오려 했는데 비상구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편과 어머님을 발견합니다. 음성 녹음이 있으니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래서 몇 배를 준다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아 엄마, 제 말이요. 내가 1달 동안 진짜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른 보람이 있지.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회사도 그만두길 잘했죠? 이게 돈이 얼마야? 아유 우리 아들 지혜롭다 지혜로워. 아주 가영이 그거는 남편을 제대로 얻었네 그래. 그 돈 못 받을 뻔한 거 아니야. 근데 너 그 돈 받고도 가영이랑 살 거야? 뭐 너 여자 만나는 애 어리고 예쁜 애 있다고 그랬잖아. 집안에 돈도 많다고 그랬고. 네, 왜 만났는데 그 애 아빠가 무슨 대기업 임원이더라고요. 나는 사주가 좋나 계속 돈이 안 끊기네. 아 오늘 안 그래도 기분도 좋고 돈도 벌었겠다. 그의 부모님하고 만나자고 대충 이야기는 나왔는데 엄마 괜찮아요? 괜찮으면 좀 비싸고 좋은 데로 예약 잡으려고. 가영이한테는 대충 핑계대면 되고 이제 보상금 받았으니 그쪽으로 갈아타야죠. 그래 우린 좋지. 저녁 식사해. 자세하게 결혼 이야기 나누게. 이혼남이라고 말할 거야? 아니요 말 안 해요. 그쪽 부모님 알면 난리 나죠. 참 들으면서도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이 두 사람이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돈 많은 상간년의 집안으로 장가갈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 저에게는 그냥 보상금만 받아냈으면 끝이었나 봅니다. 이후 저는 조용히 다시 차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하고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에 남편에게 이혼소송 서류 좀 대신 전달해 주실 수 있나 하고요. 변호사님 사무실과도 가까웠거든요. 변호사님은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셨고 저는 변호사님과 조금 멀리 떨어져서 1시쯤 회사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저를 먼저 봤는지 인사를 하더라고요. 가영아,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 줄 거 있어서 왔어. 뭔데? 보상금 관련된 서류야?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열어봐. 뭔데 그래? 남편은 열어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이혼하자. 이제 너 같은 사람이랑 엮이는 것도 소름 끼치고 싫어. 너가 지금 나랑 이혼해서 좋은 게 뭐가 있는데? 너 그 보상금 욕심나서 그러는 거지, 어? 전혀 아니었는데 뭐 너가 보상금을 받아줬으니 우리 엄마 더 드리지 뭐. 고마워 대신 받아줘서. 너 잘 생각해? 이혼 소송하거나 할 때 내가 그 돈 다 가져갈 수도 있어. 내가 보상금 그거 다 받아낸 거잖아. 너가 이혼에 귀책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보상금을 가져갈 수가 있겠어. 너가 오히려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귀책 사유? 무슨 귀책 사유? 너 되게 뻔뻔하다. 꼬리가 길면 잡혀. 설마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던 거야? 여태까지? 어떤 걸? 너 바람 피는 거. 회사 동료 23살 여자애 신집이랑 카풀해주다가 바람난 거 아니야? 외박을 밥 먹듯이 할 때도 그 여자애랑 있었고 출장 간다고 할 때는 둘이 손잡고 동남아 여행 갔더만. 전화기록 음성녹음 여행사진 나 다 있어. 어디서 발뺌이야?
이민아 만반의 준비 다 해놓고 너한테 말하는 거야. 그 여자애 잘 사는 부모님 번호까지 나한테 다 있어. 왜 이래? 그, 그게, 그게 아니라 일단 보상금은 받고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 내가 한 달 전에 회사까지 그만둬가면서 일궈낸 거잖아. 돈 일부분은 나 줄 수 있잖아. 어? 그래. 보상금 받고 얘기하자. 어디로 가면 돼? 내가 가서 받아오게. 남편은 순순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줬고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뒤로 하고는 회사로 올라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며 보상금을 더 챙겨주셨고 저는 받자마자 회사를 나오면서 바로 엄마한테 모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택시를 타고는 친정으로 향했고요. 상간녀 소송도 해야겠다라고 하며 생각하고 있는 와중 갑자기 친정집 문을 누군가 두들겼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어머님과 남편이더군요. 아이고, 먼 길 오셨네. 뭔 얘기할 건지 알 것 같은데 어디 드러나 보자고요. 이렇게 말을 하며 문을 열어주자 어머님과 남편은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 앞으로 오자마자 그 둘은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러면 안 됐는데. 조광지져 버리면 벌 받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내가 남자잖아. 그 남자라는 동물은 새로움에 약하고 그렇대. 나도 잠깐 실수한 거야.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리고 그 여자애는 내가 다신 안 만나도록 할게. 그 보상금만 어떻게 좀 나눠주면 안 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냈는데 나 그거 생각하고 돈도 다 써버리고 했단 말이야. 그래, 가영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있잖니. 우리 아들이 일부러 이렇게 못되게 굴고 할 애는 아니다. 진짜 그냥 실수한 거래. 어? 사실 그 보상금 우리 아들이 안 있으면 받지도 못했을 거잖니. 그냥 인간된 도리로서 조금이라도 챙겨주면 어떻겠니? 내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도 변변치 않은데 우리 아들이라도 잘 되어야지. 부탁하마. 내가 우리 아들 잘못 키워서 그렇다. 이제 와서 왜 미안한 척을 하세요? 엊그제까지 저한테 며느리돌이 얘기하셨던 분 아니세요? 결혼하고 한 반년 정도 됐나. 그때부터 얼마나 저를 구박하시던지 아침에 오셔서는 저한테 아침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셨잖아요. 집안에 가장 챙기라고 하면서. 돈도 못 벌면서 일도 그만두라고 하셨었죠? 아,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저 사실 월급도 당신 아들보다 훨씬 높아요. 강사가 얼마 버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당신 아들보다 월급이 3배는 더 높은데 어떻게 그렇게 깜빡 속으셨어요? 아깝죠? 뭐라고? 가영아,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내가 크게 우리 가영이 마음을 상처를 줬구나. 근데 그게 진심은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이 어미의 마음이었지. 이혼은 그러니까 하지 말고 모르고 보상금 가지고 우리 모두 화목하게 사는 건 어때? 그래, 가영아. 우리 엄마 말처럼 사이좋게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우리 신혼 때 좋았잖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잖아. 나 그 애도 다 정리했어. 이제 나는 너밖에 없어. 제발 우리 같이 예전처럼 살자. 부탁이야. 무슨 대충 핑계대고 그 여자의 부모 돈 많다고 그쪽에 총각 행세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확실해? 끝낸 거? 그럼 확실하지. 난 오로지 너밖에 없다니까? 그래, 그럼 확인해 볼게. 저는 핸드폰을 바로 꺼내 들고는 상간녀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제 소개도 안 드리고 실례인 걸 아는데 혹시 이정현 씨라고 아시나요? 그 따님 남자친구. 그럼요. 알고 있지요. 오늘 이야기도 나누고 그쪽 부모님과도 인사드리고 괜찮은 친구 같았는데 무슨 일이시죠?
그 친구가 유부남인 거 알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제가 바로 그 사람 와이프거든요. 아버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죠? 근데 확실히 상황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 아버님 돈 많다고 저와 이혼하고 그쪽에 빌붙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 제 돌아가신 아빠 보상금 때문에 따님과 헤어진다고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아닌가 보네요. 오늘 상견례 같이 한 거 보면 우선 알겠습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대신 저도 살아야 하니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하니 상간녀 소송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도 알아서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제 말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깡 좋게 전화를 했나 싶지만 상간녀의 아버님은 좋으신 분 같더군요. 딸이 잘못했다면 벌을 주어도 좋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과 어머님은 거의 바닥에 붙어서 오열을 했고요. 한참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엎드려 나갈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길래 저는 경찰까지 불러야만 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난 뒤 상황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이후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귀책 사연은 남편으로 확실하게 되어서 저는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도 없고 회사를 당장 구하지도 못해서 돈을 빌리러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후 남편네 집은 단칸방으로 이사도 갔다고 들었네요. 저는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서 벌금형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후 몇 번이나 집으로 전 남편과 그의 엄마가 찾아오곤 했지만 몇 번 경찰을 부리니 집으로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끝까지 정말 최악인 사람들이었죠. 어쩜 그렇게 돈만 밝히고 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쯤 되니 누굴 탓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 남자와 결혼한 제 잘못이었던 거죠. 지금 저는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종종 아빠 이름을 부르시며 울음을 크게 터뜨리곤 하시지만 열심히 잘 견뎌내고 받아들이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좋은 곳도 다니며 엄마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일도 뭔가 잘 트이게 된 건지 그 뒤로는 승진도 하게 되어서 연봉도 오히려 더 늘게 되었고 지금은 마음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네요. 사실 저도 아빠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곤 하지만 이 악물고 참아내려고 해요. 저희 아빠는 제가 우는 걸 참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하늘에서 저를 항상 지켜보시리라 생각하고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글솜씨가 없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날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더운 여름을 힘들어 하셨는데 하늘에서는 시원하고 좋은 곳에서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자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가정 내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